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코인 넘버원과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만나볼까요? 개그맨 이영식 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다음에는 바로 뭐가 오느냐? 봄날이 옵니다.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유튜브에서 핫한 스타입니다. 스펀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가이자 저희 시청자분들의 멘탈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이제 비트코인 방송을 하고 있는 스펀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스펀키다. 와, 멘탈 담당. 네, 제가 방송을 살짝 검색해봤는데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명이 스펀키인가요? 그냥 한 20년 전부터 제가 쓰던 아이디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처음에 잘못 대본을 받았는데 스컹크인 줄 알고 냄새가 좀 많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냄새 하나도 안 나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영환 평론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분은요, H럭키님과 김진수님입니다. 두 분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인생 역전을 꿈꾸다 2030 암호화폐 열풍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정말 인터넷이 시끄러운데요. 저희가 한번 사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20살 청년입니다. 저희 집은 빚만 2억 이상을 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모아둔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 잃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암호화폐로 340억을 벌었으니 암호화폐로 돈을 잃은 사람 20명에게 1억씩을 주겠다라는 글에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은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막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정말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은 쉽게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게 버는 사람은 거의 0.1%? 그 이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잘된 사람들은 막 자랑하면서 글 올리고 하지만 안 된 사람들은 뭐 그냥 묵묵하게 뒤에서 그냥 그쵸.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소수가 잘 되는 바닥이 쉽게 느껴지면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340억을 벌었다는 말이 사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긴 하십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 그렇구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극소수의 이런 케이스인데 너무 극소수겠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위 자랑하는 글을 보고 이게 마치 대다수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더 열풍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여기를 한번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제가 봤을 때 9,000개가 넘었거든요. 아마 지금 10,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40억 번 사람이 20억 정도를 그냥 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와주세요. 아까 그 청년처럼 하는데 네. 그 20억을 진짜 보내줄런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체가 그냥 뭐랄까 이게 그냥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340억 벌었으면은 어디 기부 좀 그만큼의 돈을 기부를 하시든지 아니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시든지 하세요. 이러지 맙시다. 예.
양심적으로 삽시다. 예. 사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지만 그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려고 좀 꾸민 댓글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국내 구인 구직 사이트를 보는요. 지난해 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서 31.3%가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좀 본업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 또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네, 뭐 사실 이런 큰 기회는 저는 좀 많이 좀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뭐 정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 그렇게 와닿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시작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 문제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정치화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회의 노동과 그 재화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배분한다. 이 사회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누가 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 근대적인 세습 방식이라든지 차별, 학연지연 혈연, 한국 사회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이런 패거리 문화에 좌지우지 되니까 젊은 청년들, 특히 2030 세대가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다.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걸 표현한 것이 헬조선이죠.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해 촛불 들어서 정권 교체하면서 정치 효능감은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나아진 것이 없거든. 똑같거든 작년이랑.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한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답은 결국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지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코인, 이런 네. 방송이 그런 해결책을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TV에서 이제 우연히 어느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네. 이러는 거예요. 집을 살려고 하든지 전세를 들어가든 4, 5억 정도 줘야 되는데 방법론을 제시해주지 않고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답은 없다. 오로지 소위 말해서 5천만 원이 있어도 흑수저, 없어도 흑수저면 그렇죠. 한번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분의 어떤 진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방법은 저거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방법론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꼈던 어떤 사회의 부당함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녹아든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재테크나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도 있죠, 주식도 있죠, 복권도 있죠, 경마도 있죠, 많은 게 있는데 요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몰려드는 어떤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의 블루오션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기존에 말씀하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은 거기에 나름의 어깨 주름 잡고 있는 프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직 어려요. 얼마 안 됐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뜬 지도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대중화된 네, 이슈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도 별로 없어요. 역사도 너무 짧고 어딜 가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라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을 노릴 수 있고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는 뭔가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다들 좀 막 뛰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적지 않게 하는 편인데 이 암호화폐 방송은 특히 12월 달부터 1월 해가지고 몰려서 하게 되는 이유가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특성도 그렇지만 이게 이슈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소액 가지고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마나 로또나 복권이나
강원랜드 가서 땡기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투기거든요. 미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IT에 이렇게 그 익숙한 2030은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가진 새로운 기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 60대 기존 그 기성세대들은 부담스럽고 이게 뭐야? 블록체인이 뭐야? 이해도 안 되고 한데 2030은 그만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힘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의 경제관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평론가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7,500 네, 얼마였죠? 7,530원이요. 네.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나는 열심히 한 시간 일에 7,530원 벌었어. 옆 사람이 나 암호화폐 시장 가서 한 시간에 한 30만 원 벌었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이, 그러니까 제 친구 교수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앞에서 열심히 학생이 공부하더래요. 노트북 하면서. 그래서 와, 공부 열심히 하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업 끝나고 탁 접더니만 교수님, 자, 이 한 시간 동안 저 30만 원 벌었으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딱 그랬다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아이고야. 일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시간에 7,530원 받으면서 일했던 그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했던 친구가 한 시간에 30만 원 번 그 친구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박탈감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굉장히 많이 벌었다 한 사람은 만족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내가 그럼 거기에 차라리 얼마 더 넣을 걸, 더 많이 벌 텐데 이게 그치. 사람 심리거든. 더 넣었으면 더 맞아요. 받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젊은 사람들의 경제관념이 한탕이다. 차곡차곡 이렇게 투자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한탕에 간다. 이런 것들이 쌓일까 봐 저는 이것이 좀 걱정스러워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 방 이렇게 노리는 게 참 걱정이 되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난 그러게요. 네, 스펀키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 뭐 좋고 나쁜 여러 가지 그런 양면성이 있긴 한데 저는 좀 긍정적인 편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게 뭐 나이 어릴 때는 한번 가능하잖아요, 사실. 예. 네. 나이 어리면요, 좀 몰빵하고 그냥 망해도 다시 반등하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기회들이. 잘 되면은 대박. 안 되면은 다시 알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투자 개념도 좀 배우고 인생이 이렇게 한 방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도 좀 얻을 수가 있고 많은 걸 인생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네,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는 자주 얘기해드리는 내용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저희 20대 막 중반 막 그 이하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나이 어린 친구들 많은데 한 방 노려보라고 해요. 그냥 아니 망하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제발 자제하세요. 여러분들 한 번 가면 훅 가니까 자제하지만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개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얘기했을 뿐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사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 정도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괜히 엄마 아빠 지갑 이렇게 슬쩍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가 뭐 벌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조금 들어서 위험할 것 아르바이트에서 같아요. 열심히 벌어서 진짜 막 10만 네. 원을 벌었습니다. 10만 원을 다 투자했는데 이게 다 날라갔어.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진실적인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좀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스펀키님은 또 유튜브 방송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뭐 제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를 좀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막 공격적으로 안 하고 원금 지키는 걸 1순위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많은 좀 너무 도박 투기판으로 막 변해가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 좀 최대한 좀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투자를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려고 좀 많이. 아까 멘탈 케어라고 하셨는데 어떤 멘탈을 케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고 할 때 이제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우울해 하시니까 그런 아이고. 부분들을 그럴 때 어떻게 케어를? 위로를 따뜻하게? 네, 같이 망해가면서 네 괜찮을 거예요. 같이 희망을 한강 가지 주시는구나. 마세요. 뭐 네. 이런. 스펀키님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코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막 제가 주식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그렇게 차트를 보면서 현란한 트레이딩을 못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코인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또 추천하는 코인을 정말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이게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하루 종일 구글 검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들이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통해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식을 좀 늘려나가는 편입니다. 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란 말이 그쵸. 여기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새로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공부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스펀키님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쌓은 지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특별히 무슨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네. 본인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유튜브 방송들을 보니까 BJ분이 직접 코인을 사서 매수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좀, 우려도 네. 좀 들었어요. 본 적이 어떤 있는데 건가요? 진짜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좀 저도 가끔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투기 방송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고 좀 지나치게 거의 이제 이런 투자를 갖다가 거의 도박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규제들이 그래서 필요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걱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요령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모든 게 그냥 시청자분들은 다 이런 거 보고 그냥 좋은 점들만 참고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할 스폰기님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규제는 어떤 규제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규제도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규제가 네. 저는 좀 여기가 좀 너무 무법지대잖아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무법지대니까 적당한 규제는 이제 정부가 알아서 중간선을 잘 잡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투기판이 되지 않나. 교통정리 해줄 수 있는 뭐 그쵸. 그런 분들이 안 계셨었죠. 네네.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이 네. 그렇게 막 그 BJ가 막 이렇게 이거 사세요 그쵸. 저거 사세요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 젊은 친구 저 돈이 다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등록금 빼온 거 아닐까? 혹시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 빼서 저거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규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판을 전체를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가운데 딱 사거리에 서서 자 이렇게 가고 나 뭐 이게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주듯이 그 시장도 그렇게 그 안정적인 규제가 있으면은 오히려 앞으로 더 이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가격이 상승되면서 변동성 리스크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뭐예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본인의 코인 전망이죠.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거 잘 될 겁니까? 뭐 그런 질문들이 거의 뭐 끝도 없이 올라온다고.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가서 공부하라고요. 네, 아니 본인이 공부도 안 하고 맞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왜 돈부터 넣고 왜 그쵸. 걱정하고 있냐고 그냥 가서 공부하고 현명한 제일 투자를 문제는 하셔야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맞아요. 무작정 그냥 따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냥 오를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펌핑방이라고 있대요. 이렇게 특정 세력 이렇게 사면 다 같이 몰리는 이런 건가 봐요. 펌핑방이 뭔가요? 그러니까 펌핑방 같은 경우는 순간 어떤 특정 코인에 좀 어떻게 좀 매물을 많이 몰려서 사람들이 좀 몰려서 순간 가격이 폭등하게 하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작전 세력 약간 그런 그룹인데 이제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그런 펌핑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속히 말해 고점에서 좀 물리는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거의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펌핑방 규모가 지금 꽤 되죠, 국내에?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방이 있다, 저기 펌핑방에서 뭐 어디 올린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각종 그 커뮤니티를 보면은 사람들이 글을 막 올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위험해서, 근데 그쵸.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급하니까 빨리 대박을 내고 싶다는 그 성급함 때문에 그래도 막 너도 나도 이게 안 좋고 막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좀 뛰어든다는 게 좀 약간 그렇죠. 네. 그 펌핑방이 뭔지 이제 그 몰랐다가 나중에 이게 찾아보니까 뭐 스스로에 대해서 유튜브 뭐랄까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끌어모은 걸 가지고 작전처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자기는 사람 몰리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리 사놓고 네. 그거 떨어지게 자기가 그때 팔고 빠지는 거죠. 또 급락하거든요. 이 범죄예요, 범죄. 그건 너무 나쁘네요. 네, 나쁘죠. 갑자기 막 예. 화나요, 들으면서. 화나죠. 그런 건 예.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처벌해야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문제.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규제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스펀기님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서 여기에서 이제 코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주고 이런 유튜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은 그런 네. 펌핑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난히 국내에서 좀 펌핑방이 좀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좀 기분이겠죠? 외국에도 이런 펌핑방이 있겠죠? 전 세계 어디 가든 많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거든요. 어디 가도 다 똑같습니다. 네. 180원에서 순식간에 1,500원으로 폭락하는 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이게 펌핑방의 이 종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다. 어떠한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이 약 180만 원 정도에서 갑자기 그냥 1,500원으로 폭락하는 일이 이게 있었대요. 말이 너무 되나? 충격적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제 거래소에 처음 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그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측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디 매수 가격이라든지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을 때 그냥 고가에 올려버리는데 누가 그걸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걸 좀 많이 사람들이 악용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새로운 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그 코인이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져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거기서 피해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해프닝이 현재 무법지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그러게요. 아니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스펀키님이 아시기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투기 형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네. 몇 개월, 몇 년 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죠. 많죠. 저도 그런 쪽에 속하고요. 네. 아유, 근데 이 주식시장을 보면요, 이 펌핑은 아주 그냥 인위적인 시세 조정이라고 해서 법정 이 처벌 수위가 아주 높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법규가 제대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겠네요. 네, 이게 되게 암호화폐계에서 좀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이게 계속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무법지대예요. 그러니까 기존 그런 전통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범죄로 취급받았던 그런 행위가 사실 암호화폐계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악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기본적으로 좀 규제들이 아주 좀 빨리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법망이 없는 거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해서 규제, 암호화폐 규제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작년 9월 1일 날 정부에서 만든 TF가 발족하면서 규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9월 말에 한 번 더 회의가 있었고 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말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학생들 등록금 빼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막 들어가는데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2월 4일 날 범정부 TF가 그때서야 법무부가 해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팀장이 되니까 당연히 규제
내지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뭐 거래소 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정부 입장이 거래소 폐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암호화폐에 방금 말씀하셨던 스펀키님 말씀하셨는데 무법 마치 이렇게 서부 시대 때 그 총잡이들이 총 쏘면서 막 이제 소탕하듯이 그런 네. 무법 천지인 것을 정리하겠다라면서 거래소 내지 그 개인 실명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조만간에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거든요. 좀 답답한 부분은 9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이제서야 종합적인 대책을 이야기한다. 이건 좀 답답하죠. 하지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호재다. 이것이 깨끗해져야 법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요. 김진수 님이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던 게 넘어오는 형태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식 쪽에 사실상 기존에 있었던 주식 전문가들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이 주식 사면 뭐 대박 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주식은 사지 마세요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가 문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 높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문턱이 낮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수 한 100여 개, 20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들어올 화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인데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무법천지가 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규제하면 할수록 더 박수를 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펌핑 세력 이외에도 유료 리딩방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딩방 뭔가요? 유료 리딩방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암호화폐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의 세계에는 정보가 생명이거든요. 누가 먼저 좋은 정보를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서 이런 업계에서 어떻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좀 약간 더 현명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망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갖고 주시는 분들이 이런 운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그런 정보를 받으면 무조건 다 대박이 날 거라고 이게 좀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아도 본인이 스스로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투자가들은 뭐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항상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 부분 그러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뭐 그렇게 가는 돈을 내고 이제 그 정보를 받는 방인 거죠, 그렇죠. 방이죠.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던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 마저 말씀드릴게요. 방금도 이제 그 채팅방에서 경제학자들도 사실상 투자가 무엇이고 투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구분 못한다. 맞습니다. 구분 못해요. 어떤 게 투자고 어떤 게 투기인지 사실상 칼로 무자를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랐는데 나중에 무가 아니라 물이었어.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 모든 투자와 투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와 투기는 모두 다 심리 게임입니다. 네. 심리 게임이긴 한데 투자는 과학이고 투기는 요행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근거가 있고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면 가능하지만 투기는 이거는 그 미래 예측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요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공부하시면 되고 투기는 아예 하지 마라. 모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펀키님이 또 오셔서 그런지 채팅방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투더문님이 스펀키님도 유료 리딩방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나요?
저희는 유료 리딩방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 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도 아무리 이제 물어보고 좀 도와달라, 이거 뭐가 좋냐 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맞아, 정보를 맞아. 안 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 내가 공부해서 다 풀어야겠다, 약간 그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네. 정보들을 제가 좀 정보망을 나름대로 강하게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회원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려고 지금도 저 공부하는 계기도 많이 되고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포도잼님이 그 스펑키님 방은 유료 리딩방이 아니라 교육방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 예. 네. 근데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리딩방이 좋은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리딩비만 갈취하고 좀 잠적해 버리는 이런 안 좋은 황당한 케이스가 나쁘다. 있다고 하는데 이 좋은 있겠네. 리딩방 어떻게 좀 가늠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다 공부로 돌아가요. 네. 스스로가 강하고 지식이 많으면요.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혹해가지고 빨리 돈 버는 마음만 앞서고 있으면요. 그냥 누가 돈 벌게 해줄게 하면은 거기에 그냥 홀려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부터 하고. 그러면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별 능력도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좀 지식을 쌓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또 들었던 이 단톡방 중에는 정말 황당한 게 서로 다른 대화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자, 뭐 영차 이런 것만 외치는 이런 방이 있고 다른 말을 하면 심지어 강퇴를 당한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좀 황당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 웃기던데 그냥 다 가자. 이거 가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 코인 오르게 가자. 저 코인 가자. 이게 뭐 무슨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자만 하는 가자만 거예요.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몰리는 사람들의 희망방이에요. 아니, 말도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그냥 퇴출된대요. 어딜 가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 이런 네. 투더문이죠, 투더문. 이제 네. 저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드디어 사이버 주술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사이버 주술사들이 가자 하면서 사이버 주술을 외치는 겁니다. 왜? 지금 자기가 어디에다가 이게 묻어놨는데 돈을 묻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답답한 거죠. 21세기 주술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21세기 주술을 외치는 것이 바로 가자방 그리고 영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자, 영차 이렇게 하면은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건 객관적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거 뿐이거든요. 희망고문 아닐까요? 그렇죠. 희망고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라는 맞아. 말씀을 아이, 그럼. 드리고 싶네요. 예. 맞아요. 아유, 정말 그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늘 황당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비트코인이 미국 국가안보부에서 만든 어떤 프로젝트다. 저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뭐 사실 그런 찌라시라든지 내용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뉴스에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중앙화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항상 모든 암호화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대로 달려 있는데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탈중앙화가 돼 있는 코인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어디 가서 또 언젠가는 또 외계인들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찌라시도 돌 수도 있고. 그거 괜찮네요. 외계인이 만들었다. 네, 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달에서 떨어졌다. 그게 비트코인이 뭐 그런 말, 뭐 그러면 그거 다 하나 다 재밌네. 믿다 보면은 뭐 로봇가 만들고.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런 것들은 많이 제가 얼마 전에 흘려드는 얼마 경향이 전에 또 있습니다. 순위도 매겨졌던데 코인 자체가 최근에 순위도 매겨졌더라고요. 코인의 등급 매기는 것도 그죠? 생겼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자료가 참 많아지고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채팅창을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보려고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윤송아 배우 윤송아님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의 황당한 뭐랄까 소문.
찌라시 이런 거 저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찌라시가 도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고 모르는 거기에서부터 음모론을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방금 우리 스펑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 집권적인 권력, 중앙 집권적인 화폐 발행 이런 것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그룹인지 네.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창안을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투기판이 만들어지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는 중앙 권력과 중앙 금권이라고 얘기하죠. 발행 권력이 너무나 이 금융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서 그때 미국발 모기지론, 네.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미국이 망할 뻔했잖아요. 그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뭐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음모론은 이유는 있으나 그 이면을 더 살펴봐야 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JP 모건이 의도적으로 마운트 국스를 파산시켰다. 뭐 이런 그쵸,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JP 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 기존 자산, 금에 좀 의존하고 있는데 또 이게 새로운 통화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아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JP 모건이라는 기존에 있던 금융 권력이고 네. 마운트 국스는 일본의 새로운 거래소지 않습니까? 자, 블록체인 하에서는 절대 이걸 해킹이 불가능해요. 근데 거래소는 해킹 당할 수 있고 개인 지갑을 해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마운트 국스를 해킹해서 망하게 하니까 이거에 가장 위협을 받는 기존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부터 가장 위협을 받는 사람이 아마 해킹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게 JP 모건이고 여러 가지 다른 금융 권력들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떠돌아다니는 얘기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그맨 이영식 씨랑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 예. 오늘 방송이 개판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거 없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막 인터넷에 찌라시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믿지 않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스펑키님은 JP 모건의 이런 음모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런 기존 전통 시장에 있었던 그런 금융권의 강한 세력들은 네. 당연히 달갑지가 않죠. 이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견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JP 모건이 항상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비트코인은 진짜 같다.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뜻은 조만간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좀 기존에 있었던 전통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좀 많은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뿐이었고요. 저희는 지금 본 토크에 들어가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어서 무작정 그냥 코인을 따라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험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하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모르니까 어딘가에서 누가 어떻다더라 하면은 거기에 쉽게 좀 귀가 좀 홀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질르고 보는 성향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또 베이직한 부분으로 돌아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가 강해지고 스스로가 강하면은 그런 정보에 대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강해져야 돼요. 결국은. 채팅창에 보니까 코인 공부보다도 인생 교육을 많이 시켜주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요? 인생 쪽으로 좀 많이 교육을 시켜주시나요? 그냥 제가 맨날 혼내요. 정신 차리라고. 약간 삼촌 같은 아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순간
순간 예를 들어서 막 모든 커뮤니티에서 특정 코인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선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어떻게 좀 홀리듯이 거기 그냥 홀려서 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맞아, 이제 홀릴 수 있지.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지금 왜 가서 그걸 왜 사냐고 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버튼 네.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그렇죠. 식으로 제가 좀 많이 정의 있는 꾸짖어요. 방송이에요. 우리 평론가님도 그럼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혼낼 게 있습니까? 저는 심장이 유리 심장이라서. 저번에 유리 심장이라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만 원 넣어놓고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지금 아예 닫아버렸다고요. 자, 사람들이 왜 따라하느냐? 그 대세론 때문에 그래요. 대세론이 뭐냐면은 남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학생들까지 다 새벽에 일어나서 들고 뜁니다. 예, 몰려. 새벽에 일어나서 들고 뛰어요. 운동장 한 바퀴 계속 들고 뛰어요. 예.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모두 다 들고 뛰니까 자기도 들고 뛰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건강 때문에 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뛰니까 그냥 뛰는 거야. 왜? 남들이 뛰는데 내가 안 뛰면 불안하거든. 이게 대세론이에요. 그래서 방금 따라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불안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세론이라고요. 그 대세론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세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우리 펑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를 해서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이 이제 그 투기 차원에서 남들 한다고 따라하게 되면은 이건 바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남들 할 때 따라하는 게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이 발휘가 된 거거든요. 꼭 그걸 또 납득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타까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며칠째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두 분은 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간다면은 네. 무조건 내려가게 되는 게 이게 그건 시장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비트코인과 이 시장이 많이 발전을 하고 올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모든 시장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고 안 그랬던 적도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셔서 이런 하락장을 이제 처음 겪어보셔가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판단들을 많이 내리시거나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그냥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게 사계절이 함께하는 것처럼 분명히 좋은 날 나쁜 날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죠. 시장이 혼탁하니까 정부의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면 시장이 맑아지죠. 맑아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큰손 투자자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실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고 네.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먹히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성장하게 되는 거고 성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깨끗하게 파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마약 자금이라든지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제이슨 달빛님이 거품 빠지는 중이라는 거 다루는데 맞나요? 거품이 빠진다고 사실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를 탓할 수도 있고 뭐 뉴스를 만든 뭐 기자분들을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탓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유가 뭐 끝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락하고 있다는 거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락할 때 너무 뉴스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네. 이제 자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이 하락세가 정부의 여파로 많이들 보고 계세요. 흑수저를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네, 반시장 정책 이러면서 정부의 이런 정책에 좀 분노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부만을 탓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형성될 때는 법은 항상 현상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현상은 항상 앞서가요. 법이 늦어요. 이게 역사 일에 다 이렇게 해왔어요. 사건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 시장은 계속 발전하는데 법이 못 따라갔을 때 그거를 따라가도록 계속 법은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맑힙니다. 시장을 맑게 합니다. 맑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정부가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네. 이것이 반시장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펀키님은 이게 정부 탓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 되게 평론가님이 정말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들이 잡히고 좀 이 판 자체가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맑아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법의 망이 좀 어떻게 좀 보호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이제 되게 기업형 인스티튜션을 되게 큰 그런 큰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큰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 큰 선수들은 그런 무법지대는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딱 규제를 통해서 이 바닥을 맑게 해놓으면은 그런 큰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지금 네. 5배, 10배 막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스펀키님은 잠깐 웅크렸다가 이렇게 더 크게 커질 것 같은 이런 예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네.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개인 판단이라는 그쵸. 걸 그렇죠.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얼마 전부터 정부가 계속되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작년 TF가 구성되고 나서 계속돼서 대책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 작년 9월 1일부터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시장을 계속 가가지고 우리 스펀키니 같은 분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9월 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그래서 정책이 늦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현상이 그렇게 바뀌는데 그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규제 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좀 무작정 투기스럽게 하는 이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펀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좀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뭐 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젊은 청년들이 좀 한 번쯤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은 한 번쯤 그렇게 좀 과감하게 좀 승부욕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젊었을 때 경험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일어설 수가 있을 그때니까 좋은 뭐 공부도 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조금 이제 현실적인 안전한 투자법.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네,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그쵸.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잃어도 괜찮은. 그렇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딱 하셔야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네. 청소년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청소년은 개인 안 돼요. 실명해야 돼요. 그리고 네. 성인들은 자기 책임하에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뭐 주식시장이나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다만 불법 자금, 개인 실명 아니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것이지 대한민국 왜 법치주의 국가거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전 여기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펀키님 또 저희 코인 넘버원 첫 출연하셨는데 또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깔끔하시네. 각자- 아니 자꾸 개그맨 네. 이상준 씨냐고 물어봐요. 미치겠어요. 아닙니다. 동료인데 스포츠님이에요. 닮게 닮으셨네요. 농담이고. 네,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배우 박상민 평론가님. 씨라고 아까. 예, 저는 시사평론 안경 아재가 아니라 시사평론가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개인 방송 없어서 아쉬운데 개인 방송 열어볼까 생각 중에 그래요, 있습니다. 만드세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송이에요. 앞서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방송 코인 넘버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앞으로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펀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희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만나요.